복지와 IT, 농업과 IT, 환경과 IT,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다양한 전공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올해 대학 입학 모집 정원이 35만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내 출생아 숫자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건데요. 이대로 가면 대학 정원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쯤에는 대학 정원을 9만 명 이상 줄여야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때에 특별한 방안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국립환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그 안성의 국립환경대학교하고 평택의 복지대학교하고 최종 통합이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국립대학이 40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4년제로서 안성의 환경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경기도에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대학으로서의 국립대학은 평택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립대학이 41개였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있던 국립대학교, 전문대학교인 한국복지대학교와 안성에 있는 4년제 국립대학교인 환경대학교가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국립대로서의 전문대학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문대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는 유일한 대표로서의 국립대학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네. 우리 환경대학교와 복지대학으로서의 개별 대학의 발전으로서 중요하지만 교육부, 국가 정책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대학의 새 이름이 환경국립대학교.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성의 국립환경대학교였는데 네. 통합이 되면서 환경국립대학교. 네. 이제 정식 출범하는 게 이제 언젠가요? 지난 4월 25일 날 교육부 승인은 있었습니다. 네. 정식 출범은 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네.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대학이 상당히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통합을 이뤄내셨고 네. 또 총장님이 되신 거는 지난해 10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총장님이 한국행정학회장도 하셔서 네. 그쪽에 이제 그 경험과 지식 지혜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학 총장으로서 이제 대학을 키우고 이게 안팎에서 지켜보겠지만은 이 통합 대학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다들 관심을 집중시킬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양교가 통합되었다는 건 사실은 출발이고 뿌리를 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의미로서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주 흥미롭게도 양교가 이질적인 대학입니다. 한쪽은 복지로 특화되어 있고 또 한쪽은 농업, IT 이런 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속성이 강했기 때문에 중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많았다면 축소가 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게 더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통합 이후에 복지와 IT를 연결시키고 복지와 농업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제가 2020년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한 것이 이런 어떤 조직 관리, 갈등 관리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번의 통합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시민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초기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을 받는 절차에 좀 중점을 두었다가 앞에 양교의 총장님께서 합의도 보고 교육부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작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역사회의 신뢰 없이 교육부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월 15일 날 총장 발령을 받고 한 6개월 동안에 계속한 게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경력 중에 지역사회에서 시사진단 프로를 하나 운영하는 사회자 역할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의제 20이라고 하는 환경단체 공동의장도 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요즘 말하는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의 신뢰가 통합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제 요즘은 그 뭐 행정구역 통합, 뭐 정부 조직 개편 뭐 다 이슈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의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행정학회장으로서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 경력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통합대학교의 발전을 이제 위해서 매진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취임식 당시에 대학은 열린 놀이터다 뭐 이런 표현을 뭐 하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대학에 가보면 많은 장비도 있습니다. 또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비, 실험 기자재, 실습 기자재 그리고 전문가들이 닫힌 대학 내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열린 놀이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으로서 대학의 기자재를 주민들이 와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에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주민들도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놀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정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하신 교수님이 훨씬 자유롭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험 기자재를 후배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정년하신 교수님들이 요즘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대학 교수들은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정년하신 분들은 훨씬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거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비, 기자재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놀이터라는 말을 썼고 저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 그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마다 그래도 장단점이 있고 뭐 특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통합에 따른 시너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 건가요? 네, 통합의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좀 더 생각이 숙성되고 또 반대대책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통합된 한경국립대학이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복지대학은 장애인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라든가 게임 중독 치유라든가 이런 것도 농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치유 농업사 자격증을 관리하는데 그 연장에서 치유 농업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게 소방공무원들 13분을 학교 저희 농장이 한 3만 5천 평이 있습니다. 농장에 모셔서 꽃도 한번 재배해보고 또 열매도 한번 그 수확해보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농장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트라우마 치유를 했습니다. 이제 1차 실험적으로 해보고 이게 정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렇게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정착만 되고 우리 경기도 안성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만 된다면 한 3만 평 정도의 재활 어떤 농원, 에그리, 헬스, 리조트 이런 걸 해서 어떤 농업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트라우마도 치유하는 어떤 이런 큰 프로그램으로 한번 개발시켜 볼까 생각입니다. 이제 통합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뭐 저항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특별히 좀 이렇게 다른 대학이 또 이제 뭐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뭐 에피소드나 뭐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뭐 극복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이 고등교육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간 통합을 교육부와의 관계,
대학 간 관계로만 생각이 쉬운데 지금 대학은 지역 개발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혹시 통합의 과정에서 대학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평택과 안성 지역 두 대학을 통합을 하다 보니 안성에 계신 분들은 안성은 도농복합 도시고 평택은 상당히 지금 도시화 산업화가 빠른 도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안성을 버리고 평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그렇지 않다. 안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을 살리겠다. 그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이 노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우리 안성 지역 23개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단체장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우려를 하신 분이 노인 회장이었습니다. 노인 회장의 질문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총장의 진정성은 믿겠는데 이 총장 임기 4년 끝나고 나면 다음 총장이 떠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다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고 노인의 소속 그 계신 분 중에 신뢰도 좀 받으시고 좀 비교역 좀 젊으신 분하고 같이 각서를 썼습니다. 네. 계속 이 프로그램을 안성에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 협의회를 만들어서 중요 의사결정은 시민사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각서도 썼습니다.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뭐 그런 노력도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23개 예. 단체 2만 5천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네, 예. 2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예. 진짜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었던가를 뭐 알 수 있는 뭐 숫자, 단체, 뭐 서명 뭐 이렇게 참고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절차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또 다른 그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우리 민간 기업은 M&A가 오히려 이제 그 주요 의사결정자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단 4월 25일 날 교육부 장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 네. 아마 6월쯤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출범은 23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지만 그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입학 준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네.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입시 요강을 발표할 때 통합된 대학의 요강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홍보를 시작해야 됩니다. 입시생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양교가 통합된 4년제 국립대학이다. 네. 그리고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입시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대학의 위기는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도 국립환경대학교 물론 이제 그 원래 통합되기 전 평택 복지대학교 상황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그 이남의 그 지방대학들보다는 훨씬 뭐 상황이 좋고 또 국립대학교니까 더 분명히 낫죠. 그래도 이번 두 국립대학교의 통합이 다른 그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그 가져다주는 의미, 그래서 더 훨씬 더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이번 통합으로 그 대학의 그 통상적인 뭐 학생 수 감소나 뭐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뭐 해결이 될까요? 네. 평택에 있었던 그 한국복지대학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특화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입시율이 한 85%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85%는 점점 신입생 모집 신입생 기준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경대학교는 이제 수도권에 존재하고 국립이기 때문에 99.6% 정도. 그러니까 입시는 사실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재학 중에 있으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연간 한 200명에서 25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왔다가 뭔가 수도권으로 편입해서 나가는 학생들. 물론 또 저희들이 편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연은 되지만 이 이동의 과정에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예측되지 않는다. 입학률이 감소된다는 것은 바로 재정 압박과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입학하느냐와 재정 압박이 예측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두 대학을 통합함으로써 복지대학의 입시율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용인
하이닉스, 그다음에 안성, 평택,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K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정부가 이 지역을 반도체 지역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IT, 농업과 IT, 환경과 IT 이제 이런 걸 연결시켜서 반도체 벨트에 있는 국립대학이라고 저희들이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시너지 속에서 대학이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K 산업 반도체 이거는 뭐 정부가 명명한 정부가 건데 명명합니다. 이제 예. 당연히 이 통합 대학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연계시키고 예. 하는 게 상당히 예. 중요하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정부가 한 예. 250조를 그린 뉴딜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예. 그 정부 정책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관련되는 인재도 양성하고 예. 또 삼성, SK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청업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 또 인력 공급 이런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통합대학이 예. 훨씬 그 뭔가 뭐 할 수 있고 예.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그 이제 통합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그 통과 의뢰의 네. 절차 아닌가 싶은데 뭐 이제 통합은 이제 성사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통합 작업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그 대학 위기를 이제 뭐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런 대응 방법을 좀 찾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대학에 이렇게 우리 총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뭐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금 통합에서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조언이라고까지는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통합의 과정에서 생각했던 지혜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이 위기다라는 것은 진실의 절반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대학이 빨리 기능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고객이 고3 수험생만이 아니라 다양하다. 네. 대학의 기능을 바꿔야 된다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시대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전공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수요를 찾아가는 전공,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역의 대학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네. 재취업, 그다음에 잠재 능력 개발, 또 사실 고등학생도 우리 대학의 고등학교 재학생도 우리의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정착되게 되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평택에 있는 복지대학하고 통합만 했지만 제가 총장 출마할 때는 통큰 통합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 통큰 통합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교류를 하자. 제가 총장이 되면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구미에 있는 금호공대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네. 농업과 해양이 치유라는 관점에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금호공대가 다양한 IT 관련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기술에 상당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공유하자. 그런 연장에서 저는 국립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사립대학교 또 교육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교류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들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기능도 다양화하고 또 학생들도 서로 교류시킨다면 충분히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평생 학습, 평생 네네. 교육대학으로서의 네.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 그 지방은 이제 그 인구 감소 네. 하는 그 지역들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을 작년인가요? 89곳 네. 그 지정하고 또 그 정부 차원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 뭐 총장님도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방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게 이렇게 대학과 지자체가 뭐 함께 뭐 네. 연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게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한 방법 아닐까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이 지방 소멸 지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중요한 정책 수단이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여러 가지 기자재도 있고 대학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면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꼭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면 충분히 지역의 인구가 정주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네. 같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국립대학도 교육부, 중앙정부만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하고 연계 협력할 게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평생학습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이런 고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 교육청도 초중등 학생만 고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대학과 연계 협력에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고등교육기관 이게 협력해서 지방을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그 통합이 교육 환경 변화에 이제 그 대응하고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 모범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 총장님이 그리는 통합대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지금 임기가 4년입니다. 예. 제가 이 임기 4년 동안에 통합에 따른 열매까지 맺으려고 급하게 서둘다가는 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시기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통합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제는 한 서너 개 정도의 전공을 모아서 이제 연계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합을 통해서 학부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을 통해서 대학 내에서는 이 학부제를 잘 정착시켜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해주는 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부터는 홍보입니다. 통합된 네. 대학의 인지도가 낮아서 실제 이 의미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인지도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저는 경쟁력을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한경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경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 45개 정도의 전공에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전공에서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5등 안에 10등 안에 드는 전공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저는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슈퍼스타 교수님도 좀 발굴하고 네. 좋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좀 출발을 해서 다음에 계속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리는 역할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이제 4년 동안 뭐 기반을 다지는데 더 네.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대학의 위기가 뭐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립환경대학교 또 한경국립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이 그런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